코로나19 충북 누적 확진 환자가 400명을 넘었습니다. 가족 간 전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잇따르자 제천시가 동선을 숨기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문화계가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천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오늘 하루 11명이 추가되며 다시 두 자릿수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충북의 누적 확진 환자 수는 이제 400명을 넘었습니다. 주말이 되면서 다시 코로나 확산기로에 섰는데 수능까지 끝난 뒤여서 이번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시작된 제천 지역 코로나19 확산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된 일가족 3명의 감염 경로를 따져봤더니 지난달 25일 가족 모임에서 시작된 5차 감염이었습니다. 어제 요양보호사가 확진되며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제천의 한 요양원에서는 종사자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다른 층 종사자와 입소노인을 합하면 같은 건물에 140여 명이 생활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랜 시간 함께 보내고 같이 식사하는 집단 내 감염 양상이 뚜렷하다며 가정과 직장 내 전파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마스크 쓰기와 각방 쓰기 등을 실천하셔 접촉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제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른 휴업시설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시설에는 80만 원, 음식점과 카페 등에는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주와 충주에서도 자가격리 중이던 40대가 각각 양성 판정을 받아 충북의 누적 감염자는 400명을 넘었습니다. 수능까지 끝난 뒤여서 코로나19 확산이냐 차단이냐는 이번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제천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동선을 숨기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치료비 환수와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제천시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추정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 접촉자를 찾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100명 가까운 확진 환자가 발생한 제천은 그동안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불려 충격이 더 컸는데요. 그래도 같이 이겨내보자며 기부에 나선 시민들과 출입이 어려운 격리시설을 직접 찾아 진료에 나선 의료진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격리에 들어간 제천의 한 아동 보육시설. 손과 얼굴, 몸 전체에 보호복을 갖춘 남성이 아기를 진찰합니다. 이 남성은 민간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감염 우려와 방역 문제로 원래는 출입할 수 없지만 고작 2개월 된 아기가 감기로 밥 먹기도 힘들다는 소리에 선뜻 지원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희 병원에 이제 그 전에 아프면 이제 자주 왔던 아이인데 진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 가서도 이제 레벨 D 레벨의 보호복을 입고 격리자가 지내는 임시생활시설에도 도움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확진 환자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된 30대가 다리에 화상을 입은 채 들어온 것. 정도가 심해 치료가 시급했지만 시설에는 의료진이 없어 난감했는데 또 다른 민간 의료기관에서 나선 겁니다. 검사에서 다 음성 나오신 분들인데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니까 14일 동안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의료 행위니까 그거를 그분들이 이렇게 선뜻 낮춰줘서 해줘가지고. 치료는 접촉자의 검체 채취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시작해 지역 내 연쇄 감염이 한창이던 내내 이어졌습니다. 치료가 빨리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지금 자가격리이기 때문에 여건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제가 특별히 더 어려운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아이들과 노인을 위한 컴퓨터와 마스크 기증에 의료진을 위한 격려 물품 등 시민들의 기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역 감염. 불안함 속에서도 힘을 보태려는 마음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었죠. 코로나19라는 최대 위기 속에 수험 생활을 보냈을 고3 학생들과 학부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젠 좀 놀고 싶어도 예전처럼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요즘 대세라는 방구석 문화, 지역에도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초겨울 해질녘,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외벽에 설치된 권민호 작가의 회색숨 작품을 배경으로 감미로운 밴드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미술품 수장센터 건축도면 안에 굴뚝과 담배 연기, 노동자들의 숨을 담아 연초 제조창의 역사를 소환한 작품. 그리고 독보적인 신스팝 인디밴드의 레트로 감성이 만나 현대미술관 청주만의 작품 한 폭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작품으로 한 작품 앞에서 공연을 해본 거는 사실 처음이어가지고 신기했고, 국립현대미술관은 청주간에 공존하는 특유의 역사와 젊은 감각에 착안해 비대면 온라인 공연의 주인공으로 음악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을 받는 인디밴드를 선정했습니다. 현대미술관 청주에서 7곡을 공연한 영상은 오늘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또 신스팝이라는 좀 약간 특이한 장르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레트로 감성이면서도 되게 조금 감성적인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주간 주변 경관이랑 갖고 있는 역사성이랑 오버랩 되면서 우리 동네 할머니들의 손맛 비법도 내 방에서 고스란히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촌스런 떡국시로 알려진 청년농부와 지역 시골 할머니들이 뽕잎 칼국수, 겉절이 등 다양한 요리를 직접 시연하고 온라인에서 만난 참여자들도 함께 요리를 따라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몇 명이 먹죠? 몰라지, 먹어봐야 알아요, 그것도.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월수 금요일에 문화도시 청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이 진행됩니다. 정말 평범하지만 새로운 레시피를 경험하면서 즐기실 수 있고, 또 할머니는 내가 이게 재능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재능으로 인정해주면서 재미를 느끼시고, 이외에도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은 방송인들 입담을 매개로 지역 명소를 랜선으로 떠나는 웰리스 탐험대, 무드 등 만년달력 등을 만드는 문화예술 간접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로 한 차례 연기된 옥천군 33회 지용제가 오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향수의 시인 정지용을 기리는 문학축제로 집으로 온 지용을 주제로 정지용과 옥천의 문화를 다양한 테마 영상으로 제작해 선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문화 행사는 멈춤이지만 지역 문화는 주눅들지 않고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괴산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괴산군 소수면의 한 불당에서 혼자 지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채 이웃 주민에게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특별한 타살 혐의는 보이지 않지만 숨진 여성이 마당에서 발견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연내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지방분권 충청권 공대위는 성명을 내고 설계비 예산 127억 원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놓고 법안 심의를 내년으로 미룬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충청권 공대위는 내년 2월 공청회를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멘트 업계에 톤당 1,000원씩 세금을 부과하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를 두고 찬반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제천 단양을 비롯해 강원과 전남, 경북의 지방분권 운동단체는 어제 긴급 성명을 발표해 60년 동안 이어진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시멘트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세금보다는 기금 조성이 더 효과적이라며 법안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군 19전투 비행단이 오는 7일 오전부터 9일 밤 10시까지 비행 훈련에 나섭니다.
공군 전투태세 훈련 중의 하나로 2박 3일 동안 진행되며 늦은 밤과 새벽에도 수시로 비행이 예정돼 있어 소음 발생이 예상됩니다. 19전비는 전투기 이착륙으로 소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비행장 주변인 충주 금가면과 중앙탄면 일대 주민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충청 유교 문화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옥화구곡 관광길이 일반에 개방됐습니다. 옥화구곡 관광길은 총 1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주시 미원면 청석골 수변공원에서 어암리까지 총 14.8km의 길이로 조성됐습니다. 한범덕 시장은 오늘 주요 구간인 옥화대 주변을 걸으며 자갈길과 징검다리 등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청주시는 앞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생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증평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소비 패턴을 분석했더니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거래 규모 상위 10위권 업종 가운데 7개 업종이 최대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수산물과 고기 요리는 18%가, 일반 주점은 13%가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